대한민국 가요계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이 또 한 번 모두의 심장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트로트계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목소리. 그 김용빈이 마침내 스페셜송을 통해 한 시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수 영탁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늘 유쾌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영탁이 김용빈의 이 노래 앞에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시대야. 영탁이 조용히 중얼거렸다는 증언은 곧바로 팬 커뮤니티를 뒤흔들었고 김용빈 스페셜송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김용빈이 직접 겪은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며 가창자의 감정이 모든 음절을 끌고 가는 진정성의 결정체로 완성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노래는 전설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노래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무엇이 영탁을 눈물짓게 만들었으며 왜 수많은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이 곡에 대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감성의 깊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김용빈은 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했을까요? 사실 이 스페셜송은 단순한 컴백 트랙이나 이벤트송이 아닙니다. 김용빈이 지난 22년간 걸어온 모든 여정을 요약한 일기장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조용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무대 위에서 김용빈이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을 견디며 세상의 기대와 자신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졌는지를 고백하듯 풀어낸 서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탁이 감히 말문을 닫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김용빈의 과거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회상이자 경위였던 것입니다. 공개 전부터 이 곡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MBN, KBS, JTBC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들은 이 곡의 첫 무대를 누구보다 먼저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 노래 하나로 올해의 방송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내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팬들 역시 김용빈이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 순간 공연장은 울음바다가 될 것이라며 가슴 졸이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말합니다. 이건 내 노래이자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는 허세나 거창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담하지만 단단한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위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웃게 될 거라고 나도 그랬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김용빈의 따뜻한 진심은 고스란히 팬들의 가슴에 가닿았고 음악은 그렇게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전설이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노래가 세상에 나옵니다. 영탁의 눈물, 방송국의 초긴장, 팬들의 기도, 그리고 김용빈의 조용한 각오, 모든 것이 이 한 곡에 담겨 있습니다. 2025년 7월, 우리는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여러분의 인생까지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김용빈의 스페셜송,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침묵, 그리고 한 사람의 음악 인생 전체가 필요했다. 이 노래는 단순히 한 곡의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김용빈의 모든 삶이자 무대 뒤에서의 고독과 무명의 시간, 그리고 다시금 주목받는 지금의 시간까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쓴 자서전에 가깝다. 이 노래, 내가 먼저 듣고 울었다. 노래가 제작되던 초기, 가장 먼저 이 곡의 데모를 듣게 된 이는 다름 아닌 영탁이었다. 두 사람은 과거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나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왔으며 음악적 고민을 서로 털어놓는 절친한 사이였다. 영탁은 처음 이 노래를 들은 날,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고 한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형. 이거는 내 인생을 그대로 꺼내서 부른 거야. 영탁의 말처럼 스페셜송에는 화려한 편곡도 과장된 고음도 없다. 대신 담담하게 흐르는 멜로디와 김용빈 특유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울리게 만든다. 그 목소리 속엔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생이별의 기억, 단 한 번도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무대 공포증, 그리고 팬들의 믿음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된 감사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스며 있다. 무대는 나에게 고백하는 곳이었다. 김용빈은 이 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많은 분들이 왜 지금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부를 것 같았거든요.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수년간 이 곡을 묵혀왔고 실제로 이 노래를 작사한 건 2019년이었다. 당시 그는 공연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런 그가 펜을 들고 적은 가사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되새기게 만든다. 이 곡을 처음 라이브로 부른 날, 김용빈은 목이 메어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영탁은 조용히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형이 부른다는 건 나도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영탁의 눈물은 곧 이 노래가 가진 진짜 힘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노래가 발매되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전례 없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발매 당일 스페셜송은 멜론 트로트 차트 1위를 단숨에 차지했고 유튜브 라이브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놀라운 것은 좋아요 수와 댓글 수보다 저장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 노래는 자꾸 듣고 싶어요. 밤에 듣다 울었어요. 마치 저한테 불러주는 노래 같아서요. 엄마에게 틀어줬더니 한참 울다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댓글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국의 노래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어떤 팬은 이 곡을 듣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부모님께 처음으로 전화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계의 긴장, 그리고 명예의 초대, 노래의 파급력이 커지자 방송계는 일제히 김용빈 섭외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특히 KBS 측은 2025년 하반기 특별기획 인생을 노래하다 위 파일럿 에피소드로 이 곡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 노래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섭외를 공식 제안했다. 또한 MBN은 김용빈 단독 콘서트 실황을 프라임타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JTBC는 이 노래를 테마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빈은 아직 어떤 프로그램도 확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기대감을 높였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악은 사라지는 예술이 아니다. 김용빈은 스페셜송을 통해 단지 한 시대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문을 만들어냈다. 그 문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서 있다. 눈물을 닦으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고 있다. 이제 전설은 시작되었다. 앞으로 김용빈은 이 곡을 전국 투어 콘서트의 피날레로 선보일 예정이며 오는 8월에는 일본과 대만 팬미팅에서 이 곡의 번역 버전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영탁은 직접 연출로 무대에 참여한다고 알려졌으며 두 사람의 협업은 또 하나의 감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조용한 울림. 김용빈의 노래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거창한 수식어보다 조용히 다가오는 진심이 더 큰 감동을 준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